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제 투표 마치고 또 나중에 개표 방송까지 보시고 아마 잠을 많이 설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 그래도 짧은 시간이니까 저랑 같이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눈 깜짝일 순, 제목도 길고 획도 많고 그죠?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는 순간, 뭐 순식간, 일순간 뭐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순임금, 요순시대 할 때 순임금 순이라고도 하고 순임금 순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무궁화 순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나팔꽃 순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먼저 눈 깜짝인다는 뜻이니까 여기에 눈목이 나온 거고, 그러면 이 순임금 순 아니면 무궁화 순, 나팔꽃 순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겠죠. 당연히 이거 형성 문자니까. 그러면 자전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나팔꽃 요 설명이 여기 순임금 순, 무궁화 순, 나팔꽃 순 이 글자를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나팔꽃 덩굴이 그 땅에 이렇게 뻗어서 꽃이 이어져 어긋났다. 그러니까 꽃이 이제 땅 속으로 뿌리는 내리고 뻗어 나가고 꽃이 이제 피어 있는데 여기 속에 있는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어그러질 천, 그래서 이제 발이 움직이는 거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자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꽃이 피었다라는 뜻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이렇게 생긴 글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불꽃이 이렇게 활짝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타오르듯이 뭐냐면은 꽃 받침 위에 꽃이 활짝 핀 모습. 이거 무궁화 꽃이든 나팔꽃이든 여기 자전에는 나팔꽃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자전책에는 무궁화꽃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궁화꽃이 아니면은 나팔꽃이 여기는 이게 그 잠깐 피었다가 이게 활짝 피었다가 곧 지듯이 눈 깜짝할 사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져보면은 예를 들어 1년을 놓고 보면은 그 하루라는 거는 잠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꽃도 한번 활짝 피면은 또 지는 것이 잠깐이다. 이래서 눈 깜짝일 순이라는 건 우리가 순간 떴다 감는 게 잠깐이지만 이 꽃이 활짝 폈다가 지는 것도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은 그것도 잠깐이다. 왜 그 어제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생겨서 여기 잠깐사가 나오는 게 어제라는 거는 그 단 하루, 어제라는 거 그 하루는 긴 세월을 놓고 보면은 그것도 잠깐, 짧은 순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팔꽃이든 무궁화꽃이든 활짝 펴서 불꽃처럼 이렇게 활짝 폈다가 불꽃도 확 나중에 또 사그라 이게 꺼지면 금방 꺼지듯이 꽃도 폈다가 지면, 지금도 이제는 그 봄에 초봄에 이렇게 4월 초 이럴 때 막 벚꽃 이런 게 많이 폈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다 지고 나면은 이제 그 이파리하고 나중에 열매 이런 게 남잖아요. 꽃은 다 지워버리듯이 이것도 그 순간이다. 활짝 폈다 지는 거는 한 순간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지경역. 지경이라는 거는 어떤 땅의 경계, 예를 들어 국경이라든지 이런 경계선을 나타내는데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구역, 영역, 성역, 이역 만리에서 왔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다른 나라에서 올 때 이역 만리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뭐 지역, 뭐 해역 많이 나오는데 이 글자를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지경이라는 거는 땅의 경계, 우리 지경경도 했었고 지경계에서도 했었고 많이 나왔어요. 이게 지경이란 뜻.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설명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혹자잖아요. 혹시 할 때 그러면
혹시 어떤 적의 침입이 있지 않을까 이게 우려되는 국경의 그 땅, 우리 지도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러면 옛날로 따지면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명나라 아니면 청나라에서 혹시 침입하진 않을까. 이제 명나라가 이제 나중에 망하고 청나라가 있듯이 그러면 명나라가 침입하든 아니면은 청나라가 침입하든 혹시 침입하지 않을까고 경계를 이제 쓰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이럴 때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설명으로 또 뭐가 나왔냐면 입구가 입 말고 더 많이 나오는 게 식구, 사람을 뜻하는 글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무기, 요거 빼면은, 이거 이렇게 쓰면은 참과자잖아요. 그죠? 무기를 들고 지키는데, 요게 한일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일정한 땅. 그러니까 일정한 땅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키는 거는 우리 땅 안에서, 우리 국경 안에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국경 바깥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일정한 그 구역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경이라는 거는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건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뜻으로 뭐 했냐면, 나라. 이게 지경이라는 뜻은 나라라는 뜻도 있고 또 범위, 구역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흑토가 포함되면서 이 지경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구역 이런 것도 있지만 국경 이런 것도 나라 이런 뜻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건널제. 이 건널제가 들어가는 거 제주도 할 때 제주, 뭐 결제하다, 뭐 선결제 뭐 이런 얘기. 변제. 변제라는 거는 남에게 진 빚을 갚는 걸 변제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뭘 구제하다, 경제, 뭐 경제 살리기 뭐 이런 얘기할 때 경제할 때도 쓰는데 요 동그라미 친 부분 가지런할 제는 제가 555강에서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두 가지가 뜻이 있는데 벼가 이제 이렇게 패갖고 벼 이삭이 이렇게 쭈삣쭈삣 가지런히 나 있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벼가 누렇게 이제 익은 거를 이제 이렇게 배에서 논두렁에다 가지런히 펴 말린 거를 이제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물수가 들어가면서 건널제, 물을 건너야 돼요. 우리가 제주도 가려면 물 건너야 되잖아요.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럿이 강을 건너는데 지금 이제 건너요. 그러니까 여럿 모두 이건 가지런할 때도 되고 모두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이 강을 건너는데 이제 이 물을 건너는 거예요. 건너는데 원래 그 뜻이 그 뜻 자체가 물을 여러 명이 같이 강을 건너가는 뜻인데 거기에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나가서 그 물을 건너다가 이게 빠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구제한다, 살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빈민 구제할 때 제자 이거 쓰는 거야. 여러 사람이 같이 물을 건너는데 만약에 제가 발을 헛디뎌서 다리를 건너다가 빠졌어요, 물로.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요. 그러니까 구제한다, 살려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글자 건널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을 건너건 물을 건너는다는 그런 뜻 말고도 구제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빈민구제할 때 이걸 쓴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꼭 건넌다 해서 물 건너는 것만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금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